일단 좀 작은 일에 예민해지는 분들은 우리가 요즘에 HSP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기도 하잖아요. 일단은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신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불안이 높아요. 근데 사실 신체 감각이 예민하다, 불안이 높다 이런 것들은 예민함의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이게 왜 오는가? 그 기저엔 무엇이 있는가? 이제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마보 과정을 통해서 만나본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통제 욕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부분을 통제하려고 할 때, 내 손 안에 쥐고 있으려고 할 때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이 높으신 분들을 보면 제 책에도 담았지만 은성님의 사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되게 배가 아픈데 시험을 봐서 시험을 망친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내가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이 예기 불안 때문에 사실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커다랗게 지장을 받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봤을 때 이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막연하게 내가 이 증상 때문에 어떤 것을 잘 해내지 못해서 사회에 도태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앞으로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고, 이 모든 생각을 배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 생각이 자동적 사고로 쭉 펼쳐지는 거예요, 눈앞에. 그러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냐면 배가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일상을 통제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음식을 뭔가를 안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혹은 배가 아픈 상황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미팅을 들어가야 한다거나 중요한 발표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엔 그 전날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럴 때 되게 역설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불안했을 때 이분이 안 아파야지, 난 배가 아프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자동적 사고 과정을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배가 아프니까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망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실상은 어땠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직장도 멀쩡히 잘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가정생활도 되게 잘 하고 계세요. 배가 아프지만 자신의 일상을 굉장히 잘 지금까지 살고 계셨던 거죠. 그 자각이 한 번 오고 나니까, 아, 배가 아프면 안 돼, 난 배가 아프면 모든 걸 망칠 거야 하는 불안이, 아, 내가 배가 아파도 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계속 하고 있었구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체 감각이 예민하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체 감각이 예민해지는 또 여기도 기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배가 아픔이라는 감각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그냥 막 지내다가 갑자기 배 약간의 뭐 꾸르륵 소리만 나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주의가 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높고 예민한 사람들은 내 신체 감각이 원래 예민해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주의가 다시 거기로 가는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내 삶에서 내 주의라는 것, 감각에 우리가 보통 느끼고 있을 때 느끼는 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모두 다 내가 배에다 보내고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이걸 명상이 어떻게 도와줬느냐. 이제 이분은 감각을, 다른 몸의 다른 감각을 느끼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내 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렸고, 그쵸, 배에 모두 몰려 있었구나. 그리고 이 배에 몰려 있는 주의를 내 몸의 다른 부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땅에 닿는 부위나 딱 지탱을 받는 부위에 한번 돌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의자에 앉았을 때는 엉덩이에 와닿는 감각, 발바닥의 감각, 이런 쪽으로 주의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배가 안 아파지진 않아요, 여러분. 무슨 명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가 아픔이 10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릴 수 있으면 아픔이 5나 6, 내가 관리할 정도 수준의 아픔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아요 하는 분들이, 첫 번째로는 내 주의를 모두 내 몸의 감각에 놓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어떤 상황을 없앤다거나 안 느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막 불안한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수많은 주파수의 라디오들이, 아니면 여기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지금 막 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꽉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차분하고 고요한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차분하고 고요하다. 저는 이거를 공간감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공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소음이나 자극으로 꽉 차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되게 작은 방 안에서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확 줌아웃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넓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나를 막 미치게 했던 이런 소음들이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리게 될까요? 확 공간감이 생기게 되면 그 소음들이 이제 뜨문 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단단하고 차분해진다 혹은 어떤 불안에서 벗어난 상태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불안 자체라는 건 그냥 감정이에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공간감과 관련이 있어요. 내 마음의 공간이 확 넓어져서 아까 이제 은성님의 사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분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통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찻잔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찻잔 전체가 까맣게 물들잖아요. 내 생활을 이렇게 까맣게 물들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공간을 넓히기 시작하면 이제 커다란 대야에 물 한 방울, 까만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까매지지 않잖아요. 그 불편함이 있어도 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불안함과 예민함이 그때그때 올라온다면 어떻게 좀 말씀하신 대로 큰 어떤 마음을 가진 심상으로 전환시키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불안감과 이 예민함이 계속 올라온다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속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불안감과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불안하지 않으려고 어떤 상황에 예민해지지 않으려고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내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죠. 안전지대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사실 여기 오는데 오늘 불안했거든요. 내가 막 준비하긴 했지만 막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가면 우리는 모두 다 불안해져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불안함과 예민함을 여러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명상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인숙과 같다. 아침에 우리가 손님을 골라서 여인숙에 받을 수 없듯이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른다. 그게 이제 루미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피 시인의 얘기인데 그 모든 감정들을 다 허용하고 환대하라.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지 모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예민함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이 순간 또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내가 이 순간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되게 신기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고 나면 공간이 생겨요. 되게 신기하죠? 감정을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이든 그것을 일단은 이게 내 감정이야 라고 느끼고 나면 여러분들은 신기하게도 그 순간 이 감정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마음 안에 신체화적인 느낌으로 가슴이 이완되는 걸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걸 저는 먼저 처음 공간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간감은 이거예요. 인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게 제가 책에서 다룬 핵심 믿음의 내용인데요. 핵심 믿음이라는 건 일단은 핵심 믿음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recognize 하는 거예요. 근데 이 recognize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몸의 감각, 신체적 감각과 감정, 느낌을 모두 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편한 상황 있잖아요. 내가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거나 느낄 때 신체적으로 반응이 바로 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럴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고민스러웠던 생각을 바로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그럼 바로 가슴이 답답해진다거나 숨이 얕아진다거나 하는 신체적 증상이 바로 와요.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이런 신체적 증상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느끼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슴 답답해지고 하니까 이거 느끼기 싫으니까 뭐 쇼츠 봐야지 아니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생각이나 이런 상황에 고통받고 있구나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investigate 합니다. 그래서 I로 시작해요. 무엇을 investigate 하느냐? 지금 내가 고통받는 이 순간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아까 은성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배가 아프면 모든 일을 망칠 것이다. 배가 아프면 나는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어떤 믿음의 형태로 올라옵니다. 그럼 이 믿음에 대해서 태도가 중요한데 부드럽고 친절하게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지금 핵심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진실입니까? 그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진실이라고. 그쵸, 내 생각이 맞아요. 은성님도 그랬을 거예요. 저 배가 아프면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정말 진실입니까? 진실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현실이어야 돼요. 이게 팩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은 뭐예요? 제가 은성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성님 정말로 배가 아파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셨습니까? 근데 은성님이 이제 생각에 잠기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사실 지금 직장도 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네 그렇네요 은성님. 근데 왜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셨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핵심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핵심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과거부터 사실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어렸을 때 주입받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의 양육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주입받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서 주입받은 걸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장 일반화된 핵심 믿음은 뭡니까? 성공해야지 행복하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핵심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질문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우리는 치유되고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믿음 질문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이 발견한 이 핵심 믿음을 이것이 내가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나 스스로에게 연민을 갖는 겁니다. 내가 사실 이 오랫동안 이 핵심 믿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해왔구나. 이 모든 단계가 반복되고 나면 전 핵심 믿음 작업은 약간 양파 껍질 까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핵심 믿음 안에 또 다른 핵심 믿음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반복했을 때 되게 신기한 일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명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막 더 진중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인이 돼서 세상에 대해 다 알고 이런 게 아니라 가벼워져요. 내 핵심 믿음을 조금씩 벗어나 버리고 나면 정말 진정한 나에게 다가가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핵심 믿음 질문,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책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론이나 굉장히 많은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10년 넘게 계속 명상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 명상을 수행하면서 함께 만나서 함께 수행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명상의 마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 8주간의 마보 명상 수업이 있거든요. 그 명상 수업의 커리큘럼대로 1주차부터 시작해서 8주차까지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와 더불어 단단하게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 책만으로도 명상이라는 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명상을 아는 분들, 이미 하시던 분들, 명상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모든 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게 조금은 다른 거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관점을 얻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